친윤 국힘 의원들이 한덕수를 밀고 있는 건데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대선 후보가 되는 게 홍준표나 다른 사람이 되는 것보다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낫겠죠. 건가요? 왜냐하면 한덕수는 정치 더 이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저 대선 패배했으면 안녕히 계세요. 저 이제 어디 로펌이나 가지고 돈이나 벌게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당권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럼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 뭐 당대표 후보 내보내가지고 최고위원들 내보내가지고 당선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계속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야당의 주도권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나쁘지 않죠. 대선에서 지더라도 홍준표가 되는 것보다는 한덕수가 한덕수가 대선 되는 후보 게 되는 게 낫죠. 본인들한테 유리하다. 홍준표 시장은 대선에서 지더라도 내가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하고 한번 싸우겠습니다. 막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정치를 그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배후에 이제 김건희가 있다는 것도 좀 놀랍긴 하지만 스픽스를 통해서 알았어요. 아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배후에 있던 없던 이 레이스는 바깥으로 불을 지르고 나면 그 기획자가 누군지는 크게 의미가 없이 실제로 당내 경선 구도로 급격하게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제가 이제 이건 추측하는 건데 예, 한덕수를 내보내는데 누가 기획을 했을까? 예. 지금 놀고 있지만 정치 전문가 집단이 있잖아요. 대통령실. 네. 예.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야 참모들 거기 정무수석실 뭐 하겠어요 거기서. 아 대선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그냥 스케치 해볼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출마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랑 상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건희 보고 좀 한덕수 총리 부인하고 가까우시니까 좀 만나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정진석 실장을 의심을 하고 있다 또는 정진석 실장이 충분히 그 정도는 기획을 했을 것이다. 99% 같아요. 99%.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이걸. 그래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나와서 배우가 있다라는 것이고 기획자가 1+1 세트 플레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온 것인데. 그렇게 보여요. 소문이긴 하지만 그게 뭐 정황적으로 거기가 제일 유력해 보인다.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김건희가 직접 기획해서 지금 가려면 그리고 어딘가 만났다고 하는데 그게 이야기로는 약간 표현을 하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이상한 공간에서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제보의 내용은 몇 명을 뭐 데리고 갔다, 뭐 누구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평소 좋아하는 것으로 일종의 점지 같은 거를 받았던 건 아니냐. 뭐 다 틀렸잖아요. 점수 받고 뭐 여러 가지 사주 보고 운세 해본 거 다 틀렸잖아요. 윤석열 뭐 파면당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네들은 기가 확신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김건희의 역술, 점, 무속 이거의 효과나 영향력 그거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근데 그러면 이제 좀 포기하고 기가 죽든지 해야 되는데 파면이 돼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기고 돌아왔다. 근데 이 변호사님 3년, 5년 막 이런 얘기 거듭 하잖아요. 말씀드리지만 네. 그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지금 보면. 왜냐하면은 봐보세요. 관저 앞에 계속 윤석열, 김건희 사랑해요. 와 어게인 윤 막 이러잖아요. 네. 그게 여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김건희한테 문자 보내고 김건희가 알고리즘에 유튜브 보면은 다 윤석열 억울합니다. 그것만 보이잖아요. 여론은 조작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니 이렇게 젊은 학생들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안쓰러워하고 부둥켜 안고 우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다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해보고 기획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 생기는 거죠. 그럼 억울하대잖아요. 파면에 대해서는 이거 좌파 카르텔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겠죠.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이거 4대 기각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었다고 이 나쁜 놈, XX 나쁜 놈 이제 이런 식의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한덕수 쪽으로 질문을 좀 드리면 한덕수는 안 될 걸 사실 알 것 아니에요. 안 되는 줄 모릅니까? 대선에 나가더라도 이재명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전망을 못 합니까? 근데 그 옆에서 이제 정치 설계자들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대행님이 나가시면은 이깁니다. 저희가 따로 여론조사 해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지금 출마 선언도 안 하시고 지금 출마 의지를 내보이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나왔으면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은 대행님 짱입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민의힘 그룹에서 이렇게 다 하기로 했고요. 자, 뭐 여기 언론 우리가 다 이렇게 작업해 놨습니다. 결심만 하십시오. 혹하는 거죠. 아니 혹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바보가 아닌데 지금 이 판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망상 수준 아닌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세계에 살고 다른 있는 세계 사람들이 한덕수도 똑같습니까? 같은 사람들이죠. 홍준표는 안 될 줄 알고 나온 건 맞죠?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높으니까 내가 준석이까지 다 끌어안으면 뭐 난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나올 리가 있습니까? 길게 보면은 지금 들어간 불쏘시개인데 제가 지난주에 대략 1시간 넘게 방송 같이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눠봤는데 절대로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완조지가. 왜냐하면 놔두면 국힘은 망하는데 그 뒤에 새로운 보수를 만든다고 했을 때 기회를 스스로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만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그냥 대선 이기려면 이준석 당신이 대선 후보하는 게 맞아. 그냥 우리 보수 중도 우파의 후보는 이준석 당신이 하시오. 그렇게 하면 모를까? 네. 경선합시다. 우리. 이러면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정책 미래도 보장이 안 되는데 네. 어떻게 하겠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또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사기가 높아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면 오히려 더 쭈그러질 것이고 본인은 한 15% 정도 나와버리면 완전히 뭐 대선 초대박 자금도, 아닌가요? 네, 자금도 다 거의 한 80% 이상 돌려받을 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완주 안 할 이유가 없죠. 완주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장동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림으로는 홍준표, 한덕수, 이준석 또는 홍준표가 아니면 김문수라도 큰 틀에서 보수 단일 후보의 가능성은 상상할 수 있지만 현실로 드러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이준석은 들어갈 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 잘 보셨는데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되면 과연 그거를 단일화하려고 할까?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절대로 안 한다. 예. 그래서 2017년도처럼 보수 중도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덕수도 참여 못할 수도 있다. 참전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긴 하는데요. 혹시 이준석 후보 만나보니까 요즘 괜찮던가요? 엔돌핀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대구 내려갔다가 와가지고 일정하고 밤 10시부터 또 본인 라이브 하고 제가 그랬죠. 나는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 그랬더니 61만 기다리세요 이러더라고요. 아, 장 소장이 예. 그렇게 직접 이제 득담을 하니까 네. 그랬더니 61만 기다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허나 전 대표하고는 좀 화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그냥 더 멀어져 있습니까? 빼고 갈 것 같아요. 빼고? 그냥, 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부에서는 그런 정도는 갈등을 봉합하고 가는 것이 또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내부에 있는 사람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브릿지 역할을 해가지고 둘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둘이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네. 한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고 한 사람은 한국말로 얘기해가지고 대화가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덕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못마땅하고 잘못됐죠. 그리고 내란 세력으로서 최소한 대국민 사과 또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도 없는데 이미 국힘은 이제 그냥 아예 경선 레이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응징에 대한 분노의 민심은 더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뭔가 좀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면 좋겠다. 뭐 그게 이제 탄핵이고 특검 통과고 이런 걸 좀 해야 하는데 한덕수 탄핵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덕수 탄핵하면은 대선 출마에 날개를 달아준 거 아닐까요? 날개를 달아준다. 네. 봐봐요, 우리 그냥 진보 중에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저 괴롭혔어요. 저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선 출마해요.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분노의 민심이 한덕수도 내란의 공범으로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중도가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붙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대표님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재미없게 무미건조하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가더라도 네. 그냥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끄럽고 그냥 여러 가지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는 거는 국민의힘과 보수예요. 자기들끼리 싸울 거라고. 봐봐요. 홍준표 시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낌새가 본격화됐다. 가만히 있겠냐고요. 한덕수 네가 무슨 염치로 나오냐. 윤석열 정권 2인자 너도
윤석열을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한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 일어나는데 거기에 왜 그냥 민주당이 왜 참전을 해요? 그러면 한덕수 탄핵을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한덕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시기와 가장 불리한 시기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뭐 대선이 뭐 눈앞에 와 있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금 당내 경선이 쭉 진행되잖아요. 그건 뭐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 얘기한 거는 미국과의 통상 문제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빨리 탄핵을 하면은 그거는 못 약속을, 보여주고 끝날 못 수 보여주는 있다. 거잖아요. 약속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아마 국회에 탄핵안이 올라가면 바로 그만두겠죠. 사퇴를 하겠죠. 바로 사퇴하겠죠. 자,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건희가 지금 한덕수 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서실이 밀고 있습니까? 둘 다 미는 거 아닌가? 둘 다 믿는 거죠. 네. 왜 한덕수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집착을 하면서 끌어올려 보려고 합니까? 정치적 실익은 제가 봐서는 없다고 참 보는데. 이게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비극적이고 비참하긴 한데 그나마 김건희가 여러 대선 후보들 사주를 보니까 한덕수가 제일 나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그 이야기는 어디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아니 추측인데 뭐 예. 항상 이렇게 뭐 사주 보면서 모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걸 빼놓고 생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만약 한덕수가 이번에 운이 나빠 그럼 하겠냐고요. 안 하지.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한덕수가 말을 잘 들었다. 이완규 시키는 거 봐보세요. 예. 그럼 한덕수 우리랑 호흡을 맞추고 계속 우리를 최소한 배반하진 않겠네? 이철우 경북지사 만나가지고 그랬다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하고 정치하라고. 한덕수는 최소한 나를 버리진 않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경쟁력이 제일 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통상 문제 전문가네. 미국 야 트럼프 쪽하고도 인맥이 있네. 야 이거 세일즈 잘하면은 이거 이길 수도 있겠어.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했을 것 같습니까? 김건희가 결정해서 윤석열에게 이렇게 가자고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기획을 했으면은 김건희에게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비상계엄 얘기 안 했다가 되게 혼났으니까. 근데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한테 얘기 안 하고 이제 좀 빠져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냥. 예. 근데 뭐 알고 있겠죠. 뭐 서로. 결론은 먹히지 않는다는 쪽이죠. 먹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먹힌다고 저렇게 하면서 이게 제정신이 말도 안 돼.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고 다 미쳐 있다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이 지금 정상적인가? 중도 외연 확장이 그나마 가능한 유승민, 오세훈은 불출마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시절에 그 상황에서 윤석열 편 들어주고 정광훈이랑 거리에서 같이 하고 전환기라고 행동을 같이 했던 나경원하고 윤상현이 출마를 해요.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